네, 이번 주도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 목요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한 기업이죠. 하나은행 신입 행원 공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미래경력개발원의 차연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또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투데이 잡스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취준생분들을 이렇게 또 생방송에서 뵈니까 저도 약간은 긴장되지만 네. 여러분들의 이런 아주 임박한 시간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의 각오가 여기까지 막 불끈불끈 느껴지는데 저희 네. 그러면은 오늘 하나은행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기 전에 요즘은 은행권 공채들이 정말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은행권에서 잠정적으로 좀 중단했다가 다시 채용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시중은행이 일제히 하반기 채용을 본격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9월 22일, 우리은행은 23일 이미 마감을 완료한 상태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0월 5일과 오늘 소개할 하나은행은 10월 13일에 마감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잇따른 공채 소식으로 인해서요. 코로나 여파인데도 꽉 닫힌 채용문이 다시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가뭄 속에 단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뜬 데다가 좀 갈등을 더 해소해 줄 수 있게 인원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인원을 좀 축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굳게 닫혀 있다 보니까 시중은행 채용문이 다시 열리기는 이제 물론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 이유는 초저금리라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은행도 악화가 되어 있고요. 또한 비대면 채널이 갑작스러운 변수로 이제 생기다 보니까요.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행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실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각각 신입 행원을 110명, 750명 채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25% 수준밖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하나은행 역시 하반기 채용 규모 기준으로 인해서요. 지난해는 40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올해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원이 확실히 좀 줄어들긴 했네요. 네. 저희가 또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채용 직무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채용 규모도 줄어서 불안한데 직무 또한 역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도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게 됐다라는 거에서요. 보통 우리 은행권 하면은요, 인문상경 계열이 대표적인 어떤 지원 분야인데 네. 이번에 디지털 금융에서 이제 은행들이 디지털 금융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및 IT 분야 인재 선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은행권의 일반 취업 준비생의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전면적으로 수정할 그런 불가피한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행 산업 전반이 이제 디지털화 됐고 이게 핵심 이슈일 텐데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은행 산업이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됐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전망인데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여신 확대를 전략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한된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라던가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이후에 모바일 거래가 고객 이탈을 이제 시키다 보니까 고객 이탈 방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따른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비금융 사업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땡땡뱅크 뭐 이런 네. 회사 아시죠? 이런 사업자들의 금융권 진출을 허용함으로써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던가 핀테크의 활성화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면에서요. 취준생 분들은 이렇게 은행이 탈바꿈했다라는 거에서 디지털 포메이션 됐다라는 것을 조금 빨리 인지하셔서 영업에 대한 채널이라던가 영업 방식이 디지털화되구나라는 거에 취업 준비에 있어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은행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의 하나은행이 있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하나은행 하면은 인수합병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좀 보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1년에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을 해서요. 1991년에 은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8년에 6월에 충청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충청하나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 해 보람은행을 합병을 또 했습니다. 이후에 1999년 1월에 하나은행으로 다시 한번 출범을 했으나 2002년에 서울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또 2005년에 대한투자증권 인수 후에 하나금융그룹이라는 어떤 대대적인 금융 산업을 좀 이끌어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통합되면서 그때는 KB 하나은행 이렇게 네. 설립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은행은 인수합병 회사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줌으로써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은행 이런 모습도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기업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하나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과 화합이 중시되는 또한 이질적 문화가 함께 융화되는 그런 조합적인 모습의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어디 출신 이런 식으로 네. 네, 그거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진 그런 은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럼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하나은행 매출 규모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직원 수는 12,7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 연봉은 올해 입사자 기준에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의 평균 연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은행은 사실 뭐 계열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땡땡 이런 거 되게 많이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다라고 할 정도로요. 가족 관계사, 그 그룹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은행의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이렇게 모두 다 해서 13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각화된 금융회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열사 상당하네요. 13개 자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산업이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바뀌면 그만큼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나 비전도 바뀌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하나은행의 설립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미션 부분을 보면은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다라고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 아까 지주사가 많은 것처럼 관계사와의 어떤 관계들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갖고 있고요. 2025년까지 비전으로서 신뢰받고 앞서가는 역시 글로벌 금융그룹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핵심 가치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파워 온 인텔리전트 그래서 열정,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전문성, 존중, 배려. 그래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서 이제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은행은 이런 비전과 가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비전이나 핵심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아마 지원서를 작성할 때도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13개의 지주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지주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협업적 관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계사와의 어떤 시너지를 내서 은행의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요. 올해 하나은행이 뉴 하나은행으로 새롭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작년까지는 KEB 하나은행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올해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은 신뢰와 휴머니티라는 부분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우리가 가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것을 휴머니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는 매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어떤 슬로건을 만들 때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참 잘 담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 회사의 경영 슬로건도 있다면서요? 네, 회사의 경영 슬로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요. 네. 우리가 은행하면 고객님 뭐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하나은행은 손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해 전부터 그렇게 써왔는데요. 참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존중을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슬로건인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의 불편을 제거와 함께 하나라는 그룹의 브랜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게 어떤 하나은행에 새로 거듭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보통 고객 중심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젠 여기서는 하나은행에서는 손님 중심이라는 네. 표현을 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발맞춰서 어떤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은행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 대한 손님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손님에 대해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47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서민 금융 전담 창구를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또한 외국인 손님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외국인 손님의 편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도 은행 거래하다 보면 이게 뭐 깔아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지 앱이 하나 이지라는 것을 오픈해서 16개국의 언어를 지원하기도 하고 공인 인증서의 발급을 생략하는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시켰고요. 또한 이제 고령층의 손님도 역시 특화 서비스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손님을 위해서 실버타운에다가 지금 현재 1개소를 테스트 점포로 지금 설립을 해서요. 문자 통역 테이블 PC를 통해서 고령층 손님에게 은행 직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가 굉장히 사실 복잡한데 이걸 간소화했다니까 저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또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인재상 소개해 주시죠. 네, 취준생에게 어떻게 보면 인재상은 그 기업의 어떤 숨은 가치이자 앞으로의 추구해야 될 나의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하나은행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비전 달성을 위한 전문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텔리전티라고 해서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요. 성과 리더십, 조직 리더십, 혁신 리더십, 이런 3가지의 리더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성과 리더십 하면은 이제 말씀 딱 듣는 느낌이 있죠. 성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지향, 문제 해결, 휴먼 네트워크, 고객 지향. 그래서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조직 리더십인데요. 신뢰를 구축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감성지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서 조직 내의 신뢰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고요. 혁신 리더십, 변화를 선도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전략적인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 그래서 경영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요. 통찰력을 필요로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을 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재상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채용 공고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하나은행 공채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이공계 분들과 제2 외국어 전공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로 본다면은요. 글로벌 분야에서 채용을 할 때 제2 외국어 전공자가 가능한 자, 그다음에 디지털 자금 신탁 분야에서는 이공계 자연 계열을 특정 전공으로 지목을 했고요. 기업 금융 분야에서는 이공계 자연 상경 계열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에서 그동안 재직자 대부분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인문계 출신입니다. 그런데 금융권 입사에 소외됐던 이공계 분들이 이제는 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제2외국어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넘어가서요. 지원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원 분야에 있어 해당 전공이 맞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각 부분에 따라서 지원 자격에 전공을 명시하게 돼 있고요. 그 명시에 맞는 전공자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잘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은행의 채용 특징을 보면은요. 탑핏이라는 부분인데요. 인문 상경 계열이라 하더라도요. 디지털이나 IT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이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분들을 위한 기회로요. 디지털 역량 평가 시험인 탑싯을 400점 이상 취득하신 분은 공학 자연 계열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공계열까지 포함하면서 비교적 다양한 지원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총 4가지 분야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금 신탁, 기업 금융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각각의 분야는 저희가 좀 자세히 보기 전에요. 공통 지원 자격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공통 지원 자격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행에 바로 입사 가능하신 분의 입장에서 21년 내년도죠. 2월에 3월 안에 졸업 예정을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기자를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 분야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해서 아까 지원 분야가 정해져 있는 직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은 충분히 지원 자격이 충족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돼 있고요. 네 번째는 당행 내규상 채용의 결격이 없는 자고, 다섯 번째는 신입 행원 연수 정상 참여 및 연수 종료 후에 영업정 근무가 가능한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각 채용 분야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글로벌 지원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해외 네트워크가요, 24개국에 216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은행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외 네트워크 현지화에 부합하는 진취적인 마인드의 소유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요, 해외 M&A 추진이라던가 글로벌 전략 수립을 할 수 있으며 마케팅 추진 및 현지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으로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아무래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전략 국가 소재 대학 졸업자, 그래서 전략 국가어라고 해서요. 총 9개 국가어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이렇게 9개국의 전략 국가의 언어들을 취득한 전공자라던가 아니면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그런 글로벌 지원 자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분야에 지원하는 분들 확인해야 할 이슈들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 하나은행은 디지털 전략으로 글로벌을 디지털 쪽으로 융합을 하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 회사로 탈바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최근에 국가에서도 신남방 정책을 피는 것과 같이 하나은행 역시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베트남과 함께 자산 규모 1위인 은행인 BIDB라는 은행과 함께 보유한 베트남에 1000여 개의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00여 개의 지점과 하나은행의 개인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노하우를 결합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대만에서의 대만 최대 면세점인 에버리치라던가 네. 주요 할인점 알티마트, 관광지, 맛집, 야시장 등에서 스마트폰인 하나 멤버스 앱을 통해서 현지 바코드 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요. 태국에서도 쇼핑몰, 관광지, 야시장 등 300만 개의 가맹점에서 하나 멤버스를 통해서 이런 바코드, QR코드, 카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 채널을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라는 부분을 좀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은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 분야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자격, 또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될까요? 네, 디지털 분야의 자격으로는요, 우선 업무적인 인재상으로는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하나은행을 데이터 기반 정보 회사로 만들어갈 인재.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행 하면은 금융 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보 회사다라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요 업무로는 디지털 사업화, 그다음 미래 채널 기획 추진, 핀테크 AI 기반의 영업 전략 수립 운영 이런 부분으로서요. 공학 자연 계열의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당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해당 네. 전공자가 아니면 이 분야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이제 디지털 분야의 이슈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의 정보다라는 부분에서 재산 보호하는 금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정보를 위해서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하나은행은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좀 더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복합 점포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시중은행들이 많이 점포를 이제 축소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역시 그런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영업점 대신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 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 많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요도 가중되고 있고 비대면 방식이 추세가 되고 있는가 하면 또 ATM기도 역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복합 점포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은행만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행과 증권과 보험 이런 금융 계열사 서비스를 한 곳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지털이 또 핵심 이슈라고 앞서 짚어주셨으니까 이번 공채에서는 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인력을 더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제 추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150명 정도의 규모인데 네. 그 150명 규모 안에서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인문산경 계열 분들에겐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문별로 아직 인원이 확정이 된 건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내부적인 아직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부문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금 그리고 신탁 분야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자금 신탁 부분에서는요, 전문적인 자금 운영 및 신탁 영업 관리를 통한 은행의 고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트레이딩, 투자 신탁, 자산 관리 등으로서요. 공학 자연 계열 여기서도 전공자만 가능하다라고 딱 또 제한을 네. 두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그런 이슈로는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금융을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금융권 최초로 특허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특허를 완료한 하나금융의 콜라보 상품인 하나케어 신탁이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라는 부분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이 악화돼도 안전하게 금융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정말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인문계 여러분들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 한켠이 좀 무겁기도 하네요. 그래도 네. 좀 은행계는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뭐 은행이 모두 다 뭐 전공자를 완전히 뭐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인문계생도 역시 포용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취지는 공고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분야가 기업금융과 IB 분야인데 여기는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될까요? 네, 조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금융 분야에서 기업의 개인 사업자나 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인데요. 영업점의 기업 금융을 선도하고 프로젝트 금융이라던가 부동산 금융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금융보다는 좀 기업 금융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요, 기업 여신이라던가 외환, 수출입, M&A, 뭐 PF 등 기업 손님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요.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이제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둬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공학 계열, 자연 계열도 있지만 경영 경제 전공자만 지원이 또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문 쪽은 약간 이제 글로벌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경영 쪽 지원자분들은 이 기업 금융 쪽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또 지원 자격을 알아봤는데 아마 뭐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채용 분야별 우대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사실 우대하는 것만큼 조금 까다로운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자격증이라던가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이와 같이 전문 자격증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하나금융 스마트 홍보대사 뭐 취준생분들이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죠. 네. 그다음에 하나 멤버스 대학생 서포터즈, 마케팅 크루 수료자 중 주간 부서에서 채용 우대 대상으로 선정된 분만
지정된 분만 이제 우대상을 주고 있고요. 2020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정된 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신 분에 대한 이제 부분으로서 서류 전형에서 면제를 좀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2020년 하나은행 대학생 인턴 최종 수료자로서 동일 분야의 지원자에게만 우대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유공자라던가 취업 보호 대상자, 장애인 고용 촉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도 전 분야 공통의 우대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분야에서는요, 이제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이제 토익이라든가 토플, 뭐 토익 스피킹과 같은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보보안 기사와 같은 이제 IT 분야에 대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자금 신탁이라든가 기업금융 부분에서는 이제 공인회계사, 그래서 AI CPA라든가 FRM과 같은 공인회계사 관련 자격증 소지를 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하나은행 채용 공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랑 이번에 뜬 채용 공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는 어떤 주제 때문에 아까 탑시시라는 말씀도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이 디지털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라던가 면접 준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인문상경 계열이셔도 이제 디지털 요소, IT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평상시에 갖고 계셨던 관심도를 좀 최대한 많이 표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신입회원 채용 절차 여러분들이 사실 이 채용 공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에서 이 채용 공고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 엄선해서 다 작성하신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요. 네. 이 공고 안에 사실은 정답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채용 공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요. 우선 지원서 접수를 하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부분은 채용 분야별 지원 자격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에 있어서 집합 평가를 120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개인별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온라인 개인 인성 검사는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연락이 되고요. 네. 개인별로 어떤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면접을 보면은요. 1차 면접에서 행동사례 면접, PT 면접, 협상 면접 이렇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세일즈 면접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세일즈 면접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행동사례 면접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BI 면접이라서 자기소개서에 경험 기반의 면접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PT 면접은 주제를 2개 줘서 디지털과 인문사회 쪽의 주제를 바탕으로 PT 면접을 하는데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때 혹시 내가 디지털 분야라 하더라도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해도 점수에는 하등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협상 면접 같은 경우는 A팀, B팀을 나눠서 이제 협상안을 도출하는데 이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2차 면접에 있어서는 인성 중심의 임원 면접이다라는 건데요. 이때 역시 BI, 경험 중심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대상자가 임원이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인성 중심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 인재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험을 많이 묻고자 할 것입니다. 네, 공고 내용 쌤 말씀처럼 꼼꼼하게 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채용의 방식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기본인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 손님, 그리고 맞춤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셔서 글로벌 디지털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AI라던가 핀테크라던가 모바일 금융, 글로벌 금융인 만큼 그 관련된 지식을 쌓고 면접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하나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에 있어서 너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